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썩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듣다가 이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 명절 때마다 만나는 친척들, 그리고 SNS에서 매일 소통한다고 착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쓴 인간관계론에 담긴 뼈아픈 진실입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냉혹한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친구라는 이름의 거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충격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사실 여러분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냉소적이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동료들. 그런데 여러분이 퇴사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지루함을 달래줄 상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명절 때 만나는 친척들은 어떤가요? 요즘 뭐 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집은 샀어? 이런 질문들이 진심 어린 관심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식, 자기 인생과 비교하기 위한 정보 수집일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힘들 때 전화 한 통 걸어오는 친척이 몇 명이나 되나요? SNS는 또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명, 페이스북 친구 1000명. 숫자만 보면 인기 많은 사람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좋아요 누르는 관계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기 상황을 관찰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누가 옆에 남아있는지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관객입니다. 두 번째 진실. 대부분의 대화는 시간 낭비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과의 대화는 피상적이고 지적 자극이 없다. 냉정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회사 회식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날씨 좋죠? 어제 드라마 봤어요? 주식 올랐대요, 내렸대요.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지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누군가 진지한 고민을 꺼내면 힘내, 다 잘 될 거야 라는 공허한 위로만 돌아옵니다. 실질적인 조언도 깊이 있는 공감도 없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과의 대화는 더 심합니다. 살 좀 빠졌네?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애가 벌써 이렇게 컸네? 이런 말들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서열 확인과 비교 게임입니다.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진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진실. 혈연은 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맹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 때마다 만나서 비교당하고 간섭받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가족인데 라며 참습니다. 왜요? 정말 그 관계가 소중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의무감 때문입니다. 어떤 친척은 여러분의 인생 결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결혼, 육아, 직장, 심지어 어디서 살지까지. 그런데 정작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려고 할 뿐입니다. 반면에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정한 관계는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진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20대에는 친구가 많습니다. 학교 친구, 동아리 친구, 알바 친구, SNS 친구까지. 숫자로만 따지면 수백 명입니다. 30대가 되면 줄어듭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커리어 쌓느라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더 극명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 이후 진짜 친구가 20명에서 30명 남으면 정상이다. 사실 20명, 30명도 과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5명, 어쩌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픈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과정입니다. 가짜 관계가 정리되고 진짜 관계만 남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부하고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워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숫자는 허상입니다. 중요한 건 질입니다. 5번째 진실. 결혼과 사랑의 현실. 쇼펜하우어는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도 냉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고 의무를 늘리는 계약이다. 로맨틱하지 않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결혼하면 자유 시간이 줄어듭니다.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 결정에 항상 상대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애 초기의 도파민 분비는 평균 18개월에서 3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 이유는요, 익숙함과 책임감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독신 생활은 어떤가요? 불편합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결혼 생활은요? 안정적입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는 겁니다. 마지막 조언. 진짜 관계를 위한 5가지 원칙. 자, 그럼 이 모든 냉혹한 진실을 알고 난 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와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관계의 수를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SNS 팔로워 1000명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5명이 더 소중합니다. 둘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건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과도하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 밥 먹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하기. 이게 편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넷째, 솔직하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세요. 가면을 쓰고 사는 건 지칩니다. 진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차피 떠나갈 사람입니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남으면 됩니다. 다섯째,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이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부하지 마세요. 20대의 관계와 50대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원래 불편한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관계는 소중히 지키세요. 하지만 가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가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아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